옛날 산이 깊고 논밭이 넓던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집에는 논이 30마직이요 밭이 20마직이었고 뒤뜰의 곳간에는 해마다 쌀가마니가 1000장 가까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야위어갔습니다. 최진사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슴에게 품삯을 줄 때면 쌀 한 대를 덜어냈고 소장농에게 곡식을 받을 때면 한 대를 더 받아냈습니다. 가뭄이 들면 이자를 2배로 올렸고 흉년이 들면 먹을 쌀을 빌려주는 대신 논문서에 선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렇게 최진사의 곳간이 가득 찰수록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비어갔습니다. 그 집에 돌쇠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몇 해 뒤 굶주림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15이 되던 해부터 돌쇠는 최진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쇠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논에 물을 대고 산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밤이면 지친 몸을 소 외양간 옆 작은 헛간에 누였습니다. 한겨울에는 문틈으로 눈발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가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품삯을 모아 작은 논 한 마직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사는 돌쇠가 조금이라도 쉬고 있는 것을 보면 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 하지만 돌쇠가 먹는 밥이라고 해봐야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장독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돌쇠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땔감을 지고 내려오다 그만 얼어붙은 비탈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등짐과 함께 굴러떨어진 돌쇠는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겨우 눈을 떠보니 오른쪽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나무찜을 다시 등에 졌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절뚝거리는 다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진사는 걱정은커녕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멀쩡한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해오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겠다는 게냐? 그러더니 그날 저녁 돌쇠에게 밥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빈속으로 차가운 헛간에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각! 돌쇠가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보니 대문 옆에 허리가 굽은 노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잔뜩 맞아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소. 혹시 먹을 것 조금만 얻을 수 없겠소?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헛간 구석에는 점심때 먹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작은 주먹밥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가져와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도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드십시오. 노파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먹었소. 돌쇠가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쯤 굶어도 괜찮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같이 먹읍시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반쪽짜리 주먹밥을 천천히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노파가 품속에서 조그만 나무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긴 자였습니다. 이걸 가지시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노파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재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많도. 곡식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지. 돌쇠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노파는 눈길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쇠는 평소처럼 곳간에서 쌀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사의 집에서 쓰는 대박은
서로 크기가 달랐습니다. 소장농에게 곡식을 받을 때 쓰는 대박은 조금 컸고 머슴들에게 품삯을 줄 때 쓰는 대박은 조금 작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거의 알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돌쇠는 어젯밤 노파에게 받은 나무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대박의 높이와 너비를 재어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받을 때 쓰는 대박이 줄 때 쓰는 대박보다 훨씬 컸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진사는 몇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속여 받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말해봐야 힘없는 머슴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최진사에게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쌀을 가져왔는지, 몇 섬이라고 장부에 적혔는지, 실제로 어느 대박을 사용했는지 글을 잘 쓰지 못했던 돌쇠는 밤마다 버려진 종이에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최진사 집 둘째 아들이 쓰다 버린 천자문 책을 주어 글자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낮에는 어리숙한 머슴처럼 일했고 밤에는 등잔불도 없이 달빛 아래서 숫자와 글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다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곳간에는 지난해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정했습니다. 진사 어른, 어린아이들이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쌀 한 말만 빌려주십시오. 최진사는 부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빌려주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곧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신 가을에 3배로 갚게. 3배라니요. 싫으면 말고. 사람들은 결국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콧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돌쇠는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른,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놈에게 부탁도 있었느냐? 품삯 대신 쌀을 조금만 주십시오. 얼마나?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딱 한 줌이면 됩니다. 최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한 줌? 예. 오늘은 한 줌만 주시고 내일부터는 전날 받은 양의 2배씩만 주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주십시오. 최진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미련한 놈.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특별히 허락해주마.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하인들과 집사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첫날, 돌쇠는 쌀 한 줌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2줌, 셋째 날에는 4줌, 넷째 날에는 8줌. 며칠 동안 최진사는 돌쇠를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차라리 쌀 한 가마니를 달라고 하지.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쌀의 양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집사가 계산을 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사 어른,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란 말이냐?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2배씩이면 20날이 지나기 전에 곳간의 쌀을 상당히 내주셔야 합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약속을 없던 일로 하면 되지. 바로 그때 돌쇠가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사람들 앞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머슴 주제에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진사 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빚 문서에 손도장을 찍은 사람들에게도 늘 그러셨지요. 약속은 약속이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돌쇠 저놈을 쫓아내라. 아니, 그냥 내쫓으면 말이 많을 테니 곡식이나 훔친 것으로 만들어라. 집사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쇠가 자는 헛간에 은전 몇 잎을 몰래 숨겨놓고 다음날 도둑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최 진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다. 범인은 이 집안에 있다. 하인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돌쇠의 헛간에서 은전이 나왔습니다.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봤느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은혜를 도둑질로 갚아.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은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전 하나에 붉은 실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최 진사의 집사가 입고 있던 주머니가 바로 붉은 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행차시오. 고을 사또가 포졸들을 데리고 최 진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께서 어찌 누추한 곳까지?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소장료를 속여받는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최 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젊은이네. 사실 돌쇠는 며칠 전 자신이 적어둔 기록과 함께 고을 관아에 몰래 고발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최 진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도둑입니다. 방금 제 돈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돌쇠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은전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돌쇠는 은전에 붙은 붉은 실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주머니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주머니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집사를 매섭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집사는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시키셨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자 돌쇠가 조용히 나무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노파에게 받은 바로 그 자였습니다. 사또 나리, 저 은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곳간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박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진사 어른이 곡식을 받을 때 쓰는 대박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내어줄 때 쓰는 대박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재어보시면 압니다. 관아의 공식 대박과 비교해보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받는 대박은 지나치게 컸고 주는 대박은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오랫동안 모아온 종이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몇 월 며칠에 곡식을 냈는지, 진사 어른의 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혔는지, 실제로는 얼마나 더 가져갔는지를 모두 적었습니다. 사또가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 10장, 20장. 기록은 놀라울 만큼 자세했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우리 집 논도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빌린 쌀은 한 섬인데 2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사마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사또는 크게 노했습니다. 백성을 속여 재물을 모으고 빚을 부풀려 논밭을 빼앗고 죄 없는 머슴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우다니 이것이 양반의 도리냐? 최 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진사의 장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논밭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속여받은 곡식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3배로 갚기로 한 빚 문서들도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쇠가 약속받았던 매일 2배의 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또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 약속도 지키게 해주겠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그 많은 쌀을 가져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굶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해 겨울 돌쇠가 받을 뻔했던 곡식은 마을의 가난한 집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에는 다시 김이 올랐고 빈 곳간에도 조금씩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없이 일만 하던 가난한 머슴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세상을 깊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돌려준 작은 논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지기였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두 마지기가 되고 세 마지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쌀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굶어봤으니 굶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일이 생기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논에 물기를 낼 때도,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 돌쇠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논길을 걷는데 저 멀리 허리가 굽은 노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쇠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언덕을 넘어서자 노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쌀 한 줌만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그 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나무자를 꺼내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는 거의 닳아 없어졌지만 한쪽 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돌쇠는 달빛 아래에서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돌쇠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열을 원하지. 그러다 보면 결국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게 된단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얻고 신의를 얻고 마침내 자기 상까지 얻게 되는 법이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욕심 많은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돛박을 속이면 언젠가는 자기 곳간이 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쌀 한 줌이 한 사람의 팔자를 바꾸기도 하는 법이지.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힘센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가진 것도 없고 목소리도 작아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배우고 기억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시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큰 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 그리고 추운 밤에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쌀 한 줌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가난한 머슴 돌쇠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